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당시엔 제 일상이었고 제 결혼 생활 전부였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 말투도 조용한 편이었고 딱히 화려하거나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성실해 보였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우린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서로의 가족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우리 둘 다 형제가 하나씩 있네. 신기하지? 그러게, 나는 남동생 하나, 당신은 여동생 하나. 그럼 나중에 우리 동생들 결혼할 때 서로 도와주자. 형제끼리 그런 거 중요하잖아.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니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아끼는 사람들이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파트너라고요.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신혼집 마련을 도와주셨고 저희는 큰 빚 없이 전셋집을 얻었어요.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됐어요. 평범하고 안정적이고 조용한 일상이었죠. 남편은 회사를 다녔고 저도 계속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엔 같이 장을 보러 가고 가끔 외식도 하고 부모님 댁에 번갈아 가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슬슬 아이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나도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아직 좀 더 여유 생기면. 맞아,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아. 애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서 나 요즘 주식 좀 공부하고 있어. 뭐? 주식? 그 순간 제 표정이 굳었던 걸 기억해요. 저는 주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서웠어요. 주변에서 주식으로 손해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는 몇 천만 원 날렸다, 누구는 집까지 날렸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주식은 좀 위험하지 않아? 우리 그냥 적금이나 꾸준히 넣자.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요즘은 다들 하잖아. 조금만 공부하면 괜찮아. 그래도 나는 반대야. 우리 힘들게 모은 돈인데. 알았어. 그럼 내 용돈으로만 할게. 소액만, 진짜 조금만.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용돈으로만 한다고 했고 소액만 한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아, 근데 딱 2가지 약속해줘. 첫째, 절대 우리 공동 통장은 건드리지 마. 둘째,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바로 그만둬.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남편은 가끔씩 오늘 5만 원 벌었어. 하며 좋아했고 잘 됐네. 저도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점점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면 바로 휴대폰을 켜서 주식 앱을 확인했고 저녁 먹는 중에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주말에도 차트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죠.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왜 안 오르지? 여보 밥 먹어. 잠깐만. 밥이 식잖아. 알았어, 지금 간다고.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한 게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주식 어때? 요즘 계속 보던데. 괜찮아. 손해는 안 보고 있어? 아니, 조금 회복 중이야. 조금? 걱정 마, 금방 만회할 거야.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우리 공동 적금 통장 있잖아. 적금 통장이 왜? 그거 좀 잠깐 쓸 수 있을까? 뭐? 아니, 잠깐만이야. 지금 좋은 종목이 있는데 거기만 넣으면 바로 회복할 수 있어. 당신 지금 미쳤어? 우리 약속했잖아. 알아. 근데 진짜 이번만.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공동적금 통장을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하고 남편이 절대 손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며칠간 말이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우리 사이엔 미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편도 정신을 차리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약속할게. 남편의 사과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어요. 그 믿음이 곧 저를 배신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엔 집에서 쉬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여전히 주식 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요. 화장실 갈 때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심지어 제가 자고 있을 때도 핸드폰 화면에 푸른 빛이 남편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여보, 아직도 주식하는 거야. 아니, 그냥 시세만 보는 거야. 시세를 왜 봐? 안 한다며? 그냥 습관이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남편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 주식하고 있어. 미안해. 근데 진짜 조금만 더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공동 적금을 건드리려 했던 것도 모자라서 저 몰래 계속 주식을 하고 있었다니요. 얼마야? 얼마나 잃었어? 아니, 그게 얼마냐고. 1,000만 원 정도? 뭐? 1,000만 원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알아. 근데 진짜 이번만 더 하면. 이번만, 당신 맨날 이번만이야. 도대체 몇 번째 이번만이야? 당신은 주식 중독자야. 인정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어요. 주식 중독이 도박 중독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계속 살아봤자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요. 좋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고마워, 여보. 고맙긴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첫째, 주식 계좌는 해지해. 지금 당장. 둘째, 앞으로 내가 돈 관리 다 할 거야. 당신 월급 통장도 내가 관리해. 알았어. 셋째, 만약 또 주식한 거 들키면 그땐 진짜 이혼이야. 알겠어? 약속할게. 남편은 그날 밤 제 앞에서 주식 계좌를 해지했어요. 그리고 월급 통장 비밀번호도 바꿔서 저한테 알려줬죠.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제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몇 주 후에 남편이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혹시 적금 중에서 조금만. 안 돼. 아직 말도 안 했잖아. 말 안 해도 알아. 또 주식하겠다는 거잖아. 아니야. 이번엔 진짜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당신 주식 계좌 해지했잖아. 다시 만들었어. 저는 그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주식 계좌를 다시 만들었다고요? 제 앞에서 해지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뒤에서 몰래 다시 만들었다고요?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은 아니고. 그럼 뭐야? 계좌 해지했으면서 다시 만든 게 거짓말 아니면 뭐냐고. 그냥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나 몰래 계좌를 만들어? 저는 그날 정말 남편을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일단 참고 냉정하게 말했죠. 당신 지금 선택해. 나랑 주식 중에 뭐가 더 중요해? 그건 당연히 당신이지. 그럼 계좌 지금 당장 해지해. 내 앞에서. 알았어. 남편은 또다시 핸드폰을 꺼내서 계좌를 해지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뒤에서 몰래 만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당신 신분증 줘. 왜? 신분증 없으면 계좌 못 만들잖아. 내가 보관할 거야. 그건 좀. 싫으면 이혼해. 남편은 결국 신분증을 내놨어요. 저는 그걸 제 지갑에 넣고 남편 지갑엔 신분증 사본만 넣어줬죠. 이제는 정말로 주식은 못할 거예요. 신분증 없이 계좌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또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여전히 주식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밤마다 한숨을 쉬고 뉴스에서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가끔씩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보곤 했죠. 여보, 우리 적금 통장에 지금 얼마나 모였어?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2천만 원 좀 넘었어. 많이 모였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알았어. 하지만 남편의 눈빛엔 여전히 욕심이 남아 있었어요. 저 돈으로 주식만 하면 그런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죠.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주식은 이미 남편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언젠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예감은 몇 달 후에 정확히 들어맞게 됩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 너희 동생 드디어 결혼한대. 그때 그 아가씨? 드디어 결혼식 날짜 잡았나 보네. 상견례 때 보니까 좋은 사람 같았지? 결혼식 날짜도 최대한 잡았어. 다다음 달 15일이야. 알겠어요. 그때 꼭 할게요. 동생의 결혼 소식은 저는 기뻤어요.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누나로서 정말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내 동생 드디어 결혼한대. 처남이 축하할 일이네. 다다음 달 15일이래. 우리 같이 가야지. 당연하지. 근데 축의금은 얼마 낼 거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축의금이요. 우리 결혼 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서로 동생 결혼할 때 500만 원씩 내주자. 그때 남편이 먼저 제안했던 말이에요. 형제끼리 도와야 한다면서 500만 원 정도는 내주는 게 맞다고요. 저도 그때 동의했었죠.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도 나중에 동생들한테 신세 질 일이 있을 거라고요. 당신이 그랬잖아. 500만 원씩 내주자고. 아, 그랬지. 근데 지금은 좀. 왜? 무슨 문제 있나? 아니, 문제는 아닌데 지금 돈이 좀 빠듯하잖아. 뭐가 빠듯해. 적금도 있고 원래 약속이 그렇잖아. 그건 그렇지만 남편의 목소리엔 뭔가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죠. 걱정하지 마. 내가 적금에서 빼서 준비할게. 그래, 알았어. 며칠 후에 저는 은행에 가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얀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었죠. 하지만 저는 동생 결혼식에 갈 수가 없었는데 결혼식 이틀 전 있었던 회사 회식에서 음식을 잘못 먹고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결혼식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고 남편만 대신 보내게 되었죠. 여보, 봉투 챙겼어? 응, 가방에 넣었어. 잃어버리지 마. 알았어, 걱정 마. 그렇게 대답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불안한 마음도 살짝 들었습니다. 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후에 저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를 다녔고 저도 예전처럼 직장 생활을 이어갔죠. 동생은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죠. 적어도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습니다. 동생, 무슨 일이야? 누나,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누나,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동생의 목소리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죠.
누나랑 매형이 내 결혼식에 얼마 냈어? 500만 원 냈잖아. 왜? 뭐, 500만 원. 그래, 당연하잖아. 예전에 너한테 그만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순간 전화 너머로 동생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거짓말하지 마. 뭐? 매형이 결혼식에 낸 거 5만 원이야. 뭐라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분명히 50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보냈는데? 아니야, 봉투 안에 10,000원짜리 5장밖에 없었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500만 원 넣었다니까. 누나, 지금 나 갖고 놀아? 동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죠. 아, 아니야. 진짜야. 내가 은행에서 직접 찾아서 봉투에 넣었다고. 그럼 이건 뭐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동생, 진정하고 일단 내가 남편한테 물어볼게. 진정하라고? 누나가 내 결혼식에 고작 5만 원 냈으면서 나보고 진정하라고? 우리 와이프한테 자랑 다 해놨는데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아주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생아,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분명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저는 그 순간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TV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남편을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여보, 응? 왜? 동생한테 축의금 얼마 냈어? 당신이 준 대로 냈잖아. 정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눈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근데 내 동생이 그러는데 봉투 안에 5만 원밖에 없었대. 뭐? 그럴 리가. 당신이 전달했잖아. 제대로 확인하고 전달한 거 맞아? 당연하지. 내가 직접 전달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럼 지금 내 동생이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혹시 누가 봉투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 바꿔치기? 결혼식장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 당신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의 변명은 너무나 뻔했고 거짓말인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이거 봐. 동생이 보낸 건 스크린샷이었어요. 남편이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죠. 처남, 미안해.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많이 못했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더 챙겨줄게.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뭐야? 뭐가? 당신이 내 동생한테 보낸 문자 말이야. 저는 핸드폰 화면을 남편 얼굴에 들이댔어요. 남편은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뭐야?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뭐가 어려운데? 여보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500만 원 어디 갔어? 내가 물어보잖아. 500만 원 어디 갔냐고. 주시게. 뭐?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500만 원을 주식에 쓴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직접 찾아서 동생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돈을요. 당신 미쳤어? 미안해.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신뢰의 문제였어요. 당신 그거 알아? 동생이 지금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자기 결혼식에 매형이 고작 5만 원 내고 사정이 어렵다고 문자 보내면 동생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당신 우리 동생한테 뭐라고 할 건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날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다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 미안해. 누나,
진짜 5만 원만 낸 거 맞아? 미안해, 내가 잘못 챙겼어. 솔직히 말해. 누나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매형이 잘못한 거지. 동생의 목소리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다시 챙겨줄게, 500만 원. 됐어. 이미 매형이 보낸 문자 보고 다 알았어. 누나네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누나가 500만 원 냈다고 거짓말하니까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야. 동생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동생한테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말 걸지 마. 미안해 진짜. 말하지 말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동생의 목소리와 남편의 거짓말만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냉정하게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정확히 말해봐. 500만 원을 언제 어떻게 썼어? 결혼식 가기 전날 주식에 넣었어. 전부? 그럼 5만 원은? 원래 내 지갑에 있던 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준 500만 원을 고스란히 주식에 넣고 자기 지갑에 있던 5만 원만 봉투에 넣었던 거예요. 그 주식은 지금 어떻게 됐는데? 다 날렸어. 뭐? 손절했어. 500만 원 다 날아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500만 원이 전부 사라졌다고요? 제 동생의 축의금이 증발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도 싫어. 당신 이제 내 남편도 아니야. 이혼할 거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남편은 그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또 그 소리야. 당신 맨날 다시는 안 그런다며? 이번엔 진짜야. 믿을 수가 없어. 당신 말은 이제 하나도 안 믿어져.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냥 이혼하긴 싫었습니다. 이 배신감을, 이 모욕을 그냥 넘길 순 없었거든요.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남편 가족이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줄 방법을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게 용서를 빌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달라진 걸 느꼈을 거예요. 예전처럼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대하는 제 모습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언니, 나 결혼해. 아, 그래. 축하해. 고마워. 언니도 너무 기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렇구나. 잘 됐네. 근데 언니, 그래서 말인데. 순간 신우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요구할 게 있다는 뉘앙스였죠. 우리 오빠가 언니 동생 결혼식 때 500만 냈잖아. 근데 나는 500만 원으론 부족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 5천만 원?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온다고 하니까 나도 맞춰서 가야지. 뭐? 아니면 외제차 사줘도 돼. 신우는 태연하게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왜? 언니가 형편이 괜찮잖아. 오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나는 오빠한테 하나뿐인 여동생이야. 좀 챙겨줘야지.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여동생이면 뭐든 다 해줘야 하나요? 5천만 원을 왜 남의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죠. 그래, 알겠어. 외제차 사줄게. 와, 진짜? 역시 새언니가 최고야. 신우는 환호성을 질렀고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했죠. 저는 핸드폰 너머로 신우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언니, 어떤 차로 할까? 나 벤츠 좋아하는데. 네가 고르고 싶은 거 골라. 내가 살게. 와, 진짜? 대박, 고마워, 언니.
천만에 동생 결혼인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여보, 방금 내 동생 전화였어? 맞아. 당신이 걔한테 외제차 사준다고 했어? 그래. 진심이야?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제가 화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당연하지. 하나뿐인 시누이 결혼인데 내가 챙겨줘야지. 고마워, 여보. 진짜 고마워.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그 말에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이해해주고 다 용서해준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며칠 후에 신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차 카탈로그를 한아름 안고 와서는 저에게 보여줬죠. 언니 이거 봐. 이 차 어때? 벤츠네. 이 클래스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 얼마짜리인데? 8천만 원 정도? 요즘 다 이 정도는 타잖아. 8천만 원이라니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간도 큰 사람이더라고요. 좋아. 그걸로 해. 진짜? 언니 최고야. 사랑해. 신우는 저를 껴안으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포옹이 역겨웠습니다. 근데 언니, 계약금은 언제 줄 수 있어? 차 계약하려면 계약금 먼저 내야 하잖아. 차는 내가 사주는 거니까 계약도 내가 할게. 이 모델 맞지? 아, 그래? 알았어. 신우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진해요. 아니,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며칠 후에 신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계약했어. 뭐? 차 말이야. 차, 벤츠 계약했다고. 내가 하기로 했잖아. 아, 근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계약금 내고 왔어.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계획이 틀어진 건가 싶었죠. 돈도 없다면서 계약금은 어떻게 냈어? 카드론 받았어. 어차피 언니가 나중에 전액 주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언니, 차 나올 때 8천만 원 준비해줘. 알았지? 신우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카드론까지 받아서 성급하게 차를 계약하는 건 계산에 없었지만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신우가 차 계약했대. 진짜? 벌써? 카드론 받아서 계약금 냈대. 남편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차 나올 때 8천만 원 줄 테니까. 8천만 원? 차값이 그 정도래. 여보, 그건 좀 너무 비싸지 않아? 아무리 자기 동생 일이라도 8천만 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왜? 당신 동생 결혼식인데 챙겨줘야지. 그건 그렇지만. 알았어. 고마워, 여보. 남편은 여전히 제가 진심으로 신우를 챙겨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결혼식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신우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현금 8천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하얀 봉투에 10,000원짜리 5장을 넣고 정성스럽게 봉을 했어요. 결혼식 전날 불안함을 느꼈는지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축의금 준비됐어? 8천만 원 맞지?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대답을 듣고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도 정장을 차려입고 들뜬 표정으로 준비를 했죠. 여보, 축의금 봉투 챙겼어? 가방에 넣었어. 잃어버리지 마. 8천만 원이야. 저는 가방 안에 봉투를 만졌어요. 그 안엔 8천만 원이 아니라 단 5만 원만 들어있었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신우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죠. 언니 왔어? 오늘 예쁘다. 고마워. 그리고 언니, 그거 있잖아. 차 말이야. 8천만 원. 이제 곧 나올 때가 되어서. 돈 언제 줄 수 있어? 신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돈 이야기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걱정 마. 오늘 준비해왔어. 진짜? 어디 있어?
곧 전달할게. 알았어. 고마워, 언니. 신우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그 웃음이 사라질 거예요.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남편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식이 다 끝나고 신우를 따로 만나러 갔을 때 저는 가방 속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신우한테 전달해줘. 어? 내가 줘? 당신 동생이잖아. 알았어. 고마워, 여보. 남편은 봉투를 받아들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신우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넸죠. 축하해. 새언니가 준비한 거야. 고마워, 언니 오빠. 신우는 봉투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아직 열어보진 않고 바로 가방에 넣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바로 가지 않고 이틀 뒤로 예정돼 있었어요. 그 사이 신우는 자기 남편과 함께 집을 정리하고 축의금도 정리할 계획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다음 날, 저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 너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잠깐 들어가도 돼? 신우는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엔 제가 준 하얀 봉투를 쥐고 있었죠.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신혼여행 갈 준비해야지. 오빠, 이게 대체 뭐야? 신우는 봉투를 남편 얼굴에 들이댔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죠. 그 안 열어봐. 남편이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10,000원짜리 5장이 나왔습니다. 5만 원. 그래, 5만 원. 이게 오빠가 준 축의금이야. 뭐? 남편은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5만 원 넣었어. 여보 무슨 소리야? 8천만 원 줬잖아. 아니, 5만 원만 줬어.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신우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죠. 언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8천만 원 준다며? 착값 준다며?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신우는 눈을 부릅떴어요. 뭐? 그런 적 없다고? 언니가 분명히 사준다고 했잖아. 사준다고 한 적 없어. 처음부터 네가 혼자 착각한 거지.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나한테 차 사달라고 조르길래 나는 그냥 알았다고만 했잖아. 그게 사준다는 거 아니야? 아니지, 난 돈 줄 거라고 한 적 없어. 신우는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 분명히 8천만 원 준비했잖아. 당신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신우가 차 사달라고 할 때 나는 알았어라고만 했어. 돈 준다는 말은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래도 뭐? 내가 확실하게 약속한 적 없잖아. 신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명확하게 돈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어요. 언니,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차는?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러자 신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발. 나 정말 착값 갚아야 해. 남편 보는 눈도 있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언니! 신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내가 왜 네 빚을 갚아줘야 해. 너 혼자 욕심부려서 계약한 건데. 그래도 언니가 사준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적 없어. 너 혼자 착각한 거야. 신우는 주저앉아서 남편을 바라보며 소리쳤죠. 오빠, 이거 뭐야? 오빠가 언니한테 뭐라고 좀 해봐.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동생 결혼식 때 자기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우는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진짜 이럴 거야? 나는 받은 만큼만 돌려준 거야. 네 오빠가 내 동생한테 한 짓을 나도 너한테 똑같이 했어. 공평하지?
신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죠.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신혼여행 잘 다녀와.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신우의 울음소리와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신우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남편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도 싫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알았어도 이미 늦었어.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뭐? 남편은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죠. 여보,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는 싫어. 이혼 안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줘. 이미 생각 끝났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또 그 소리야? 당신 맨날 그 말만 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고 남편은 울먹이기 시작했죠.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이제 끝이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복수를 끝냈고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으니까요. 신우는 8천만 원짜리 차가 출고될 테고 자기 남편과 시댁에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으니 대출을 끌어서라도 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에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이미 서류 제출했어. 취소할 수 있잖아. 난 취소 안 할 거야. 남편은 매일 제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법원에서 조정 날짜가 잡혔는데 그날 저는 혼자 법원에 갔고 남편도 혼자 왔더군요. 조정위원 앞에서 남편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원하는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혹시 합의 가능성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죠. 그렇다면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해야겠네요. 사실 저희에게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많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전세였고 끼고 있는 전세 대출도 상당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챙기기로 했습니다. 공동적금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이 내 동생한테 준 피해에 대한 배상이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신혼집 전세금은 당신이 가져가. 어차피 대출 갚으면 얼마 안 남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전세금에서 대출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지 않고 적금만 받을게. 알았어. 남편은 결국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저는 통장에 들어온 적금을 확인했어요. 5,80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죠.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오랜만이네. 시간 있니? 좀 만날까? 왜? 그냥 만나자. 동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동생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동생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야, 누나? 내가 미안해. 갑자기 왜?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동생이 봉투를 열자 안에서 현금이 나왔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결혼식 때 제대로 못 준 축의금.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이 한 일을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동생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누나,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인데.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나는 네가 상처받은 거 알아. 동생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죠. 누나, 매영이랑 이혼했다며? 이제 끝났어. 잘한 거야. 솔직히 그 사람 별로였어. 알아, 나도 이제 알아.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동생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께서는 말없이 저를 받아주셨죠. 딸,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 엄마의 따뜻한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한편 남편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신우를 통해서였죠. 언니, 우리 오빠 요즘 진짜 힘들어해. 주식 빚도 많고 집도 나왔대. 좀 도와줄 수 없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네 오빠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그 말에 신우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친정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어요.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초췌해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당신은. 나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다시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한 뒤로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직장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죠.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우리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 진짜? 축하해? 고마워. 근데 누나도 다시 시작해봐. 이제는 좋은 사람 맞나? 동생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의 배신과 신우의 욕심, 그리고 제 복수,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어요. 복수는 달콤했어요. 그리고 그 달콤함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신우는 결국 분수에 넘치는 차를 팔고 신혼 초부터 빚에 시달렸다고 들었어요. 전 남편은 주식 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지내고 동생과 자주 만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생각해요. 그때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참았으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복수를 했기에 저는 후련하게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